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56%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0.29%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종가상 3200포인트를 넘겨서 안착을 해놓고 나니까 이제 1차적인 저항대가 3200포인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 저항대가 이 고점이었던 3250에서 60포인트 정도, 요 이제 진통 구간, 저항 구간을 넘기는 모습, 으로 조금 이제 구간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 좀 훈풍을 불어왔던 부분은 5월 수출 데이터가 45.6% 증가하면서 32년 만에 최대폭으로 성장을 했다는 뉴스가 좀 있었고요. 요 뉴스 나오고 기관에서 강하게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어요.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지금 뭐 주식시장에서 가장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바라보고 있을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생각보다 힘이 그렇게 많이 받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뭐 이제 조금씩 21선도 회복을 했고, 어제 멘트 드린 것처럼 요 이제 박스권 구간에서의 약간 중심값이라고도 할 수 있는 8만 2,500원 정도, 요 가격대가 저는 좀 중요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가격대라고 보고 있고, 여기를 좀 올라타게 되면 121선도 좀 올라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평선도 어떤 정배열 구간으로 들어가면서 요 이제 이 기나긴 한 5개월 좀 넘는 5개월 가량의 어떤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끝내고 이렇게 좀 힘이 받아주면은 삼성전자가 요 이 코스피의 고점 구간을 뚫어주는 그런 플레이가 조금 나올 수 있을런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제 오늘은 코스피가 힘을 좀 내주니까 코스닥은 비교적 조금 이제 약하긴 했죠. 근데 코스닥도 제가 방송에서 멘트 드렸던 것처럼 요 이 950에서 60포인트 안에서의 이 바닥 구간에서의 진통을 좀 이겨내는 구간이, 저는 970포인트를 넘겨서 안착이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이렇게 뭐 너무 흔드는 거 없이 비교적 수월하게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970포인트 넘겨주니까 그래도 아주 거친 그런 뭐 변동성이나 외인 기간의 매도세 없이 좀 오르곤 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이때도 마찬가지고, 이때도 최근에 이 양봉 색깔을 좀 채워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양봉을 비워서 보는데, 방송할 때는 좀 채워서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외인이 이런 구간에서만, 그러니까 바닥 구간에서만 960에서 한 70 구간에서만 수급이 좀 세게 들어오고, 이때 당시에도 반등이 나올 때 여기서 외인이 좀 들어오고, 이 이틀간은 또 개인이 끌어올렸고, 개인이 끌어올리면 외인 기관은 또 팔기 바쁘죠. 그러면서 조정이 또 나왔고, 여기서도 외인이 좀 세게 들어왔는데 지금 970 넘어서부터는 개인이 또 힘겹게 좀 올리고 있는 모양새죠. 근데 어떤 그 수급의 플레이를 보고 있자라고 하면 뭐 이때나 이때처럼 어떤 지수를 하방으로 급락시키고자 하는 그런 포지션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입장이고요. 이제 저희 리딩방에서도 제가 요날인가요? 요날 목요일, 저번 주 목요일이었고, 970을 좀 종가상 돌파 마감을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지수의 흐름이 비교적 이때에 비하면 깔끔하게 좀 상승 방향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게 좀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한 990포인트, 여기 이제 저항 구간 혹은 뭐 1000포인트 요 정도 그 저항대에서 어떻게 좀 반응을 하는지 보면서 매매 전략을 좀 짜볼 필요가 있겠죠. 어찌됐건 방금 말씀드린 이제 삼성전자가 좀 힘을 내주면서 코스피도 고점을 좀 돌파시키고 주가도 지수도 좀 가벼워지게 되면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가 이제 좀 힘을 내주게 되면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조금 힘을 덜 받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삼성전자가 가지게 되면 지금 뭐 코스닥 시장에서도 가장 많은 개인들이 아마도 보유를 하고 있을 IT 반도체 이제 중소형 종목들이 좀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수는 조금 별로일 수는 있지만 요 섹터가 좀 강하게 움직여주면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뭐 계좌는 그래도 조금 웃을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5월 달은 정말 뭐 시장도 시장이지만 테마주 매매하시는 분들도 뭐 강한 테마도 없고 그러면서 상당히 조금 매매하기가 어렵다 이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먼저 선후배분들 보면은 5월 달은 정말 조금 녹록치 않다, 수익 내기가 녹록치 않다 그런 의견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어찌됐건 항상 시장은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게 되어 있고 안 좋은 시장을 잘 견뎌내고 나면 어느새 또 좋은 시장이 오기 마련이니까요. 조금만 더 버텨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뭐 이제 장 초반에는 어제 시간에서 이제 상한가를 들어갔었던 중국의 산화 제한 완화 하면서 이제 뉴스로 저출산 관련주들이 오늘 이제 시가에 좀 많이 떠서 시작을 했죠. 근데 뭐 이제 전통적으로 요런 테마들은 약간 이제 단발성으로 그냥 올랐다가 죽는 좀 경우가 좀 많아가지고요. 그리고 파동도 이제 초입에서의 1차 파동이 아니라 두 번째 한번 파동 만들고 뉴스 나오기를 어떻게 보면 이제 기다렸던 차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특히나 이런 경우들은 시간외로 이렇게 뜨는 모습이 아니라 차라리 장중에 장대 항봉으로 이렇게 가는 거면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겠지만 시간에 상 말아놓고 오늘 시가가 16%나 떠버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단발성 이슈로 끝날 수 있으니까 제가 뭐 오전부터 뭐 별로 그렇게 공략 추천드리지 않는다고 저희 고객분들한테도 말씀드렸고 지인분들한테도 좀 말씀드렸었습니다. 역시나 뭐 좀 뭐 일단은 음봉으로 좀 마감이 되어져 버렸고요. 얘도 최소한 한 5,500원 정도는 지켜주는 모양새가 나와야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돌아가 나가는 흐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거는 여기 요 가격대를 지켜줘야 되겠죠. 갭이 발생됐던 부분까지 뭐 메꾸는 정도까지는 괜찮을 수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별로 그렇게 선호하는 테마는 아니어가지고요. 공략 대상으로 삼기는 조금 그렇다. 그래도 뭐 다행인 거는 이제 완전히 전체가 무너져 버렸으면은 좀 더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오가닉티, 코스메틱이나 홍성그룹 같은 종목들은 그래도 조금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만약에라도 또 워낙 또 오랫동안 많이 눌려있던 종목들이라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메리트 있는 종목들은 단연 그 어떤 것보다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코로나장 이후로도 거의 대부분의 테마 뭐 섹터 종목들이 몇 배씩 오를 때 얘네는 너무 오랫동안 눌려 있었기 때문에 폭발적인 흐름이 혹시 나와주면은 얘네들이 아가방이나 토박스도 어느 정도는 다시 좀 캐리해줄 가능성 정도는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오가닉티랑 홍성그룹의 진행 상황을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의 뭐 이제 스타주는 뭐 누가 뭐래도 윤석열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윤석열 테마는 거의 매일 짚어드리다가 딱 어제 하루 쉬었는데 오늘 딱 가버리네요. 속상하게. 그래서 일단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마무리되는 6월 뭐 중순 정도 혹은 20대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이 가능한 7월 12일쯤 해가지고 아마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보이지 않겠는. 근데 지금도 사실 뭐 그냥 거의 이제 정치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다가 6월 초에 뭐 현충사에서 출사표를 뭐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다. 뭐 이런 뉴스가 있었다라고 하면서도 제가 며칠 전에 저번 주에 또 윤석열 테마주는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었고 그렇게 윤석열 테마주 다뤄드리면서
이건 이제 제가 만들어낸 건데요. 구 윤석열 테마주랑 뭐 이제 신 윤석열 테마주로 제가 구분을 했습니다.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이제 구 윤석열 테마주 하면은 덕성이나 뭐 서현, 그다음에 뭐 서현 뭐 이화, 서현 탄메탈 이런 종목들이 뭐 될 것 같고요. 뭐 신윤석열 테마주 하면은 오늘 뭐 좋았었던 뭐 애니능률일 수도 있고 뭐 노루페인트나 노루페인트 우선주. 그다음에 뭐 최근에는 뭐 웅진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될 것 같은데 저는 구 윤석열 테마주들이 차트들이 좀 준비도 중인 것 같고 나쁘지 않아 보인다. 그렇게 이때부터 계속 좀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라서요. 뭐 서현도 마찬가지고 요때부터 계속 이렇게 수렴의 구간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재료도 남아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윤석열의 어떤 그 정치 행보,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이 뉴스로 나오면서 오늘 이제 급등이 나왔던 거고요. 뭐 최근에 뉴스 보니까 이제 뭐 신당을 만든다거나 요렇게는 보고 있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가 더해져서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로 지지율 40%로 어떤 독보적인 지지율을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준석 테마주도 급등 랠리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준석 의원이 윤석열 전 총장을 상당히 어느 정도는 이제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좀 맞아 떨어지면서 오늘 윤석열 테마주는 오늘을 어떤 그 디데이로 잡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대장주는 애니능률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대원전선이라는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고 제가 뉴스를 찾아봤는데 명확하게 어떤 이유로 상한가를 갔다라고 나온 거는 없습니다. 뭐 전기차 전선 공급 비중 확대에 따른 기대감 뉴스도 있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테마로 간 것 같습니다. 뭐 전기차 전선 공급 비중 확대 테마로 이렇게 강하게 상한가를 들어가지는 못할 것 같고 아마도 윤석열 테마주로 엮인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얘가 윤석열 테마라면은 대장이 대원전선이 돼버립니다. 훨씬 더 좀 강했고요. 물론 어떤 전통적인 대장은 뭐 이제 주도주 역할은 애니능률로 봐도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상한가를 가장 먼저 들어갔고 그런 건 이제 대원전선이라서 일단은 가장 강했던 두 종목인 대원전선이랑 애니능률로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하신 분들은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트레이딩은 나는 좀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아직 윤석열 관련주 중에 좀 덜 오른 종목들 어찌됐건 오늘 다시 좀 파동이 시작되는 거라면은 재료는 충분히 남아 있고 최소한 뭐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으로까지는 같이 이준석 이제 테마주랑 해서 같이 강할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고점에서 트레이딩 하기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아직 덜 오른 윤석열 테마주 중에 흐름이 괜찮은 종목 하나를 제가 좀 이제 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종목은 이제 이미 저희 리딩방에서 요때 한번 매수를 해가지고 이때 익절을 한번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무래도 좀 뭔가 움직임이 수상해서 재진입을 좀 노리면서 타이밍을 보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너무 뜬금없이 윤석열 관련주들이 치는 바람에 효성 OMB도 다시 어느 정도 흐름을 만들어 갔고요. 조금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1차 파동을 좀 만들어내고 여기서 어찌됐건 이제 롤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13,000원을 좀 시원하게 돌파하거나 안착해주는 흐름이 좀 나온다면 한 번 정도 더 2차 파동의 길목으로 갈 수도 있는 종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번 좀 소개를 좀 해드려 봅니다. 뭐 요쯤 한번 내일 살짝 눌리면은 뭐 한 요쯤 한번 잡아보고 혹시 좀 조정이 나오면 요쯤 한번 추가 매수해보고 여기 이제 저점 깨면은 뭐 이제 대응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좀 매매를 해보시면 것도 뭐 괜찮지 않을까. 상승이 나오면은 요렇게
한번 뭐 분할 매도 절반 매도하고 돌파면은 그 위로 뭐 이제 나머지 정리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러면서 봐야 될 게 이재명 관련주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윤석열 테마, 이재명 테마가 시장을 주도해 오다가 이 두 테마가 조정 구간으로 들어가면서 뭐 김동연 뭐 테마, 그 다음에 뭐 홍준표, 최재형,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준석까지 약간 이제 순환매가 돌고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윤석열 테마주들로 시장이 수급이 쏠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다시 윤석열 테마가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 하루 이틀 정도 더 급등이 예를 들어 변동성이 생기고 약간 눌림목 구간으로 들어갔을 때 이재명 쪽으로 한 번 정도 더 수급이 쏠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뉴스들도 제가 좀 찾아보면 이 뉴스가 좀 있습니다. 이재명 6월 15일에 사실상 대선 출정식 지지세력 총결집 뭐 이제 이런 뉴스가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6월 11일이고요. 방금 이제 보여드린 뉴스의 디데이가 6월 15일 정도 되니까 아마 뭐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정치 테마주들이 상당히 들썩거릴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이제 미리 어느 정도 또 시장이 반응을 해가지고요. 이미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 지금 뭐 이재명 관련주 중에는 일단 뭐 에이텍 TN도 요렇게 이제 파동 한번 내고 수렴의 과정 에서 이제 변곡점에서 고개를 틀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에이텍 TN도 좋고 에이텍도 괜찮습니다. 에이텍도 상당히 오랜 시간 이렇게 이제 박스권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고 뭐 4만원 정도 돌파해주면은 이 위쪽으로 또 주가가 상당히 가벼워질 수 있으니까요. 지켜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좀 급등했던 카스 이런 애들은 조금 부담이 이제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간다는 생각보다는 조금 조정을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재명주를 내가 공략한다면은 그래도 가격 메리트가 좀 있는 덜 부담스러운 자리에 있는 종목들, 뭐 에이텍 TN, 에이텍, 뭐 프리엠스 이런 종목들도 한 번 정도 쏘기에는 부담이 없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요런 자리들을 좀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동신건설도 한 번 정도는 더 들어 올려줄 수 있는 자리고, CS 같은 경우는 기간 조정이 조금 짧습니다. 요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산발적으로 반등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흐름을 이어가려면은 좀 21선 타고 어느 정도 또 매물 소화하는 기간이 필요하니까 얘네들보다는 저는 뭐 에이텍 형제들이랑 뭐 프리엠스, 뭐 동신건설 이런 애들이 조금 더 뭐 나을 것 같다 그런 생각 정도는 들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이제 강했던 종목이 한국전자 인증이고요. 토스 상장 테마로 좀 새롭게 오늘 이 뉴스와 이 테마 형성을 보면서 드디어 매매 한번 해볼 만한 테마가 형성이 됐구나 그런 생각에 약간 좀 기뻤습니다. 그래서 대장 역할을 해준 한국전자인증 차트도 상당히 좋습니다. 나쁘지가 않아요. 요렇게 1차적으로 이 박스권의 저항이었던 8,500원 라인 돌파시켜놨고, 고점 만들어 놨었던 9,400원 라인까지 딱 돌파하면서 상당히 아름다운 차트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뭐 장중에 상한가도 상당히 굳게 닫고 이제 강력하게 닫았습니다. 다만 조금 이제 아쉬운 거는 거래가 좀 더 실려주면서 이렇게 이제 직상한가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거래가 이렇게 좀 많이 실려주면서 공방이 이루어진 다음에 상한가를 이렇게 들어갔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요거 하나가 조금 걸리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상한가를 가는 경우는 이제 두 가지 경우로 나뉘어져요. 급하게 상한가를 보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흐름도 급하게 그냥 물량 처리가 되어버리고 쉽게 시세가 죽어버릴 수도 있고요. 반대로는
급하게 상한가를 갔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재료가 강하다는 뜻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갭도 많이 띄우고 흐름도 그 이후로 더 강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뭐 양날의 검 같은 그런 상한가의 형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런 종목들은 내일 어떤 형태의 캔들을 형성을 하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갭 엄청 높게 뛰었는데 이런 식으로 음봉으로 거래량 빵 터지면서 죽어버리는 뭐 캔들만 나오지 않는다면 재료도 좋고 기간도 좀 충분히 남아있고 해서 상당히 좀 괜찮을 수 있다. 이 위에서 움직일 수 있다. 일단 뭐 당연히 토스 테마는 한국전자인증이 너무 독보적으로 대장주여서요. 예, 일단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투자증권 정도가 일단 2등주. 근데 차트가 일단은 조금 그렇죠. 매물이 좀 쌓여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한국정보인증, 뭐 이월드, KTB 투자증권 이런 정도 순으로 되는데요. 한국전자인증이 뭐 독보적으로 차트도 좋고 뭐 거래대금도 1000억 이상이면은 충분히 쌓여준 것 같고요. 얘로 좀 매매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펙주의 어떤 묻지마 열풍을 일으켰던 출발점이 됐었던 삼성 스펙 4호가 오늘 거래 정지였고요. 요거는 어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그대로 어, 대장주가 거래 정지를 먹으면 그날 시간에랑 이제 대장주가 거래 정지된 날 오전에 보통 이제 오전에 강하고 말아버리는 경우가 좀 많아요. 오전까지 2등주 혹은 그 후발주들이 좀 강세를 띠는 패턴이 많다라고 제가 뭐 예전에 뭐 그 신규 상장주들 있죠. 박셀바이오랑 이런 애들 갈 때도 언급을 드렸었고 여러 번 이 매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매매 패턴이기 때문에 매매 기법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다만 트렌드가 항상 변하기 때문에 영원한 기법은 없는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 메타버스까지도 먹혔던 것 같아요. 아무튼 어제 멘트 드린 것처럼 삼성 스펙사호가 거래 정지 먹었기 때문에 2등주인 옵티시스랑 선익시스템의 시간에랑 오늘 이제 오전까지는 시세가 한 번 정도는 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옵티시스가 오늘 이제 뭐 갭 띄우고 한 15% 반등 나왔으니까 요거 이제 오전에 따라가서 뭐 시가 매매 형태로 한번 해볼만 하죠. 선익 시스템도 어느 정도 이제 한 9% 정도 반등 나오고 떨어진 상황이었고 이제 내일 얘가 정지가 풀리게 되면 아마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종목들은 대장주가 급등으로 인해서 거래 정지를 먹으면 거래 정지 먹고 길어야 하루 이틀 사이에서 거래량 터지면서 고점이 이제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우선주는 조금 하루 이틀 정도는 변형이 있을 수 있다 말씀드렸었고 근데 스펙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스펙은 또 워낙 뭐 그냥 뭐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다만 이제는 좀 당연히 조심을 좀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스펙주는 제가 방송에서 별로 언급드리고 싶지도 않고 별로 이렇게 건드리지 마시라고 아무튼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당연히 어떤 묻지마 급등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결과를 좀 맞지 않았을까 싶고 만약 이제 내일 삼성 스펙 4호랑 2호가 어느 정도 뭐 다시 반등이 좀 이루어지면 오늘 급락했던 스펙주들도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혹시라도 이런 종목들 물려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뭐 대장 스펙주 말고 이제 후발 스펙주도 물려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 좀 빠져나오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물론 뭐 더 오를 수도 있고 하지만 이런 주식들 우리가 이제 우선주도 웬만하면 이제 고수분들 아니면 매매 좀 접근하지 마시라고 하는 편인데 스펙주들은 더하죠.
하여튼 뭐 메타버스는 좀 조정을 좀 기다리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내일 이제 삼성 스펙 4호가 반등이 더 나오거나 뭐 거래 정지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뭐 상한가 가거나 이러면 옵티시스랑 선희 시스템도 어느 정도 뭐 반등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는 뭐 너무 윗구간으로 추격 매수보다는 조금 조정이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뭐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도 급등 후에 지금 뭐 이제 숨고르기 하고 있는 과정 안에 있고요. 이러다가 이제 또 어떤 뭐 뉴스가 좀 발생이 되어지면 요렇게 반등은 충분히 줄 수 있다. KCS도 그렇고 K사인도 그렇고 근데 뭐 K사인도 한 요 정도 구간까지는 조정을 기다려 봐야 되겠죠. 11선이랑 뭐 기준선 정도. 뭐 KCS도 마찬가지로 얘는 요 정도에서 아마 가격은 잡아주지 않을까 싶고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저는 머릿속으로 일단 좀 그려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뭐 약간 좀 뭐 수익 관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좋게 보고 있는 애들이 이제 방산주 한미 정상회담 호재로 이제 미사일 지침 해제 호재가 발생이 되면서 좀 주목을 받았었던 뭐 방산주들이랑 우주 항공 섹터가 있었는데요. 이때 방송에서도 제가 한일단조랑 EDT 이쪽 애들보다는 얘네들은 좀 공략하기가 쉽진 않을 거다라고 제가 멘트를 좀 드렸었고, 그러면서 차라리 공략하시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 살짝 이제 조정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멘트 드렸었는데요. 그때 멘트 드린 게 뭐 연할 정도 됐으니까 충분히 좀 조정 기다렸다가 뭐 좀 분할 매수했으면 이런 애들은 비교적 좀 정직하게 반등을 주는 애들입니다. 이렇게 전고점 요 정도 타점 잡고 한번 접근해 봤으면은 수익을 좀 낼 수 있었을 것 같고, LIG 넥스원도 요 전고점이 요 정도 되고 요 정도 타점 잡고 한번 공략했으면 수익을 낼 수 있었을 것 같죠. 또 뭐 앞으로도 좀 좋게 보고 있는 종목들이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랑 LIG 넥스원 좋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우주항공 섹터 애들도 돌아 나가는 느낌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한국 항공우주나 뭐 AP위성 이런 애들 시세 한번 내고 이렇게 이제 수렴 구간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한번 뽑아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얘네들도 뭐 좀 좋게 보고 있다. 우주항공 섹터. 그다음에 원전 협력 재료로 최근에 급등이 있었던 두산중공업이 이제 계속 양봉 꼽고 가다가 뭐 이제 이런 애들은 막 20%씩 막 이렇게 양봉 뽑는 애들은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가다가 어느 정도 이제 살짝 이제 단기 고점이 만들어진 것 같고요. 여기서 하루 이틀 정도 이런 식으로 좀 더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얘도 한번은 이제 첫 어떤 눌림목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방금 뭐 보여드린 얘네들처럼 이런 정도의 패턴으로 공략이 가능한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18,000원 여기까지 혹시라도 급락이 나오면 땡큐 하고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는 급락이 안 나올 것 같고, 한 18,000원 근방으로 해가지고 조정이 온다면 한번 조금 넓게 이렇게 잡고 매수가 유효해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조금 안 좋은 테마들도 말을 해야 되겠죠. 지금 mRNA 관련주들 비롯해 가지고 좀 바이오주 전체적으로 상당히 조금 그 분위기가 좋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뭐 이제 코스닥 차트만 놓고 좀 봐도요. 바이오주들은 사실 너무 좀 많이 해먹었다. 뭐 코로나 폭락장 이후에서도 뭐 요렇게 해먹고 그러고 나서 섹터가 좀 이동하면서 시세 많이 냈던 바이오주들이 거의 이제 이런 구간에 와 있는 상황이었고, 이번 올해 3, 4월 코스닥 지수 반등이 나올 때 대시세를 내고 낙폭 과대했던 바이오 종목들 위주로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까지도 다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저희 리딩방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이오주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코스닥장을 주도하는 주도 섹터가 되기에는 지금으로서는 조금 저는 좀 회의적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바이오주들이 뭐 조금 괜찮은 호재가 나온 거, 괜찮은 뉴스가 나온 것 같아도 그렇게 크게 반응도 안 하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모더나의 병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원액까지도 위탁 생산을 뭐 이제 한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갭 좀 띄었다가 음봉으로 좀 밀려버렸고요. 어떤 뭐 같은 테마인 서린바이오도 오늘 갭 살짝 띄우더니 음봉으로 일단 좀 마무리가 되는 느낌이었고, 아무튼 바이오주들 전체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 mRNA 테마 대장주 이현제약도 제가 이날 뭐 방송에서 이렇게 가긴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아마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그래서 요 정도 구간까지 오면은 요렇게 좀 뭐 먹을 구간 정도는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멘트를 일단 드렸고, 여기서 이제 한 3만 원 정도까지 조정이 나오는 거는 괜찮은데 이 이상 21선까지 이탈하고 3만 원까지 이탈한 흐름이 나오면 이거는 조금 좋지 않을 수 있겠다. 아무튼 그렇게 멘트 드렸는데 제가 좀 말씀드렸던 뭐 3만 원에서 한 요 정도 가격대에 거의 다 이제 왔네요. 근데 조금 고민이 됩니다. 이거를 워낙 지금 바이오주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공략을 해야 될지. 여기서 이제 일단은 좀 이렇게 좀 잡아주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나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21선 이렇게 올라올 거고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가격을 좀 잡아주면 되돌림 반등 정도는 좀 나올 수 있고, 또 뭐 갑자기 또 이제 뉴스 때리면서 급등 시킬 수도 있는 거니까요. 한 요 정도까지는 여유 있게 일단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도 어제 멘트 드린 거랑 일단 아직까지는 21선 반등은 유효한 상황.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어제 이제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반응은 없었다라는 점. 하지만 이제 그나마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까지 이제 봐야 경고 딱지를 떼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공시에 투자 경고 종목 지정 해제 뉴스가 좀 나왔죠. 근데 보통 이렇게 급등했던 종목들이 많이 좀 눌린 다음에 경고자 띄고 어느 정도 반등을 기술적 반등이라도 해주는 패턴이 간혹 있었어서 한번 내일 정도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도 한번 조금 기대를 해보시고요. 근데 뭐 별 반응 없이 만약에 21선 이렇게 힘없이 이탈한다, 요럴 때는 어떤 뭐 대응도 조금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지네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